네, 안녕하십니까. 반짝쌤 이훈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도 좋은 하루 되고 계십니까? 아마도 지금 시간은 이제 어린이날이라 어린이날 저녁 때라 다들 좋은 시간, 괜찮은 시간들,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되셨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좀 개인 일정, 저희 이제 프로젝트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은 좀 스튜디오에 나와서 일들을 좀 처리할 게 있었고, 가족들이랑은 이제 뭐 내일 저녁 때쯤 아마도 뭐 가족 이슈들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이 지금 영상에서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그 게임 프로젝트 K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제 보스 몬스터 여러 개들이 또링또링 나올 텐데, 그 중에서 현재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보스 몬스터인 우리 돼지 땡땡이에 대한 제작 프로세싱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선 현재 지금 진행 중이고요. 원래 이제 컨셉적으로 보면은 이 화면에 보이는 이런 느낌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화면에 보이는 이 왼쪽에 있는 이 친구가 이제 저희 게임 프로젝트 K의 주인공입니다. 네, 이쁜 여자 친구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더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전체 프로젝트는 추후에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한 거 맞고요. 뭐 최근에 그 NC에서 뭐 약간 리니지랑 유사한 조선 시대 배경 뭐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는. 근데 저희는 확실하게 그냥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한 게임이다. 물론 최근 트렌드 때문에 아마도 뭐 킹덤이나 그 조선 복식과 기타 등등을 포함한 게임들이 몇 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조만간에.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지금 게임은 조선 세계관을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다른 2개가 공존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단 화면에 보이거나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들을 풀어가는 마을이나 기타 등등은 다 그냥 조선이에요. 철저하게 조선이고, 그 다른 2개의 세계관과 디자인이나 복식이나 기타 등등은 이제 좀 확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화면에 보이는 우리 여자 소녀 친구가 싸우게 되는 보스 돼지 친구가 이 친구입니다. 예, 등등등등등. 보시면은 이제 배경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성황당 느낌,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뼈다구라든지 이런 이제 이 성황당에 배치되어 있는 요소들, 화전민이 살고 있는 집들,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뚜막, 그 다음에 큰 솥, 그 다음에 뭐 항아리들, 철저하게 한국적인 센스, 한국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는 거고, 전반적으로 모든 뭐 복식이나 기타 등등 아이템들도 한국적인, 특히 조선시대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는 디자인 세계관입니다. 물론 이제 아까처럼 말씀드린 2개 쪽 관련된 부분들은 좀 다른 식으로 접근할 건데, 그거는 차후에 제가 이 여자 주인공, 이 친구의 이제 이름도 알려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확장 가능한 부분들은 이제 그 전달을 드려볼 텐데, 우선 오늘은 우리 여기 뚱땡이 돼지, 이 친구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지금 이제 원화 쪽으로 간단 보면은 여기 화면에 지금 보이시는 것들이 실제 이거 이제 세부 원화예요. 뭐 느낌상으로 보면은 요괴입니다. 요괴, 심플하게 요괴고, 백정스러운 요괴예요. 보통 때는 되게 점잖은 양반, 높은 고위직에 있는 뭐 이제 물론 스토리텔링 설정상으로는 좀 변동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고위직에 있는 점잖은 양반이다. 근데 어떤 이유와 얘의 어떤 그 자기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 세계관에 어떤 중요한 어떤 에너지체가 있는데 그 에너지체랑 잠식돼서 그 부분을 위해서 요괴화되는 형태가 되는 컨셉이에요. 뭐 나중에 또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분들은 게임이랑 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얘기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그래서 기본 얘의 디자인적인 어떤 스타일과 행태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백정이에요. 그러니까 원화 쪽 관련된 분들은 추후에 따로 별도로 빼서 한번 소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선은 얘의 컨셉은 백정스러운 컨셉이다. 그리고 동양적인 아이템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서양적인 아머라든지 뭐 케이블이라든지 혹은 뭐 버클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거의 없고 철저하게 동양 쪽에서 차용할 수 있는 디자인, 뭐 그러니까 스님들 갖고 되는 염주 관련된 그런 디자인들만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이런 스타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초기 뭐 쉐이프 모델링, 뭐 슐렌 모델링 등등을 거쳐서 지금은 이제 하이폴 모델링을 지금 작업을 진행 중이고요. 그 작업물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볼게요. 원화랑은 좀 비율적인 부분이나 실질적인 부분이 다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실제 이제 게임에 들어가게 되면 다리가 여기 원화의 느낌 되게 좋잖아요. 두껍고 되게 좋은데 실제 게임에 들어갔을 때는 다리가 좀 길어야 된다. 애니메이션 하기 위해서도 좀 길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3D상으로 표현될 때는 하체 길이가 전체적인 비율에서 좀 길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얼굴이 좀 커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프로덕션, 특히 저희 지금 진행하는 프로덕션 상으로 봤을 때는 대세 지장이 없을 수 있다. 물론 요거 이제 제가 리드 아티스트님과 한번 다시 이제 회의를 좀 할 건데 모델링 자체 이 얼굴 쪽의 이 비율 부분은 좀 체크할 부분이 있다. 단 이제 그걸 떠나서 전체적인 실루엣이나 느낌들은 비율, 그 다음에 큰 덩어리감들, 그 다음에 세부 뭐 질감 표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체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사람 골격을 갖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 다음에 몸에 상처 나 있는 부분들. 이 원화에서 제시됐던 부분들이 이제 많이 반영이 잘 됐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사실 이거는 이제 언리얼 엔진 5, 그러니까 언리얼 엔진 5에 들어가는 어떤 규격 폼일 것 같고요. 스타일적으로나 이제 퀄리티 부분은 아마도 이게 털 부분들이 아마 포함된 형태로 구현이 돼야 제대로 나올 거로 보여지고요. 여기 물론 이제 머리에 있는 머리털 느낌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누드 부분은 이렇게 나왔죠. 옛날 처음에는 이제 약간 이제 비율적인 부분이나 중심축, 서 있는 중심축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오류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팔 쪽을 표현하는 덩어리감이 생각처럼 금방 쉽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물론 어깨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 곡선이 있는데 이 곡선을 3D로만 했을 때는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죠. 나중에 포즈를 취해야 되고 팔을 좀 벌려야 되고 물론 이 골격이나 규격 자체가 이러기 때문에 팔을 벌리는 게 제한적일 거라고 예상이 돼요. 제가 항상 이제 뭐 특히 캐릭터 모델러나 애니메이터들한테 얘기하는 이유는 이 체형이 갖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이 되거나 연출이 돼야지 이걸 무시한 형태로 연출이 되는 것 자체가 벌써 그 어떤 얘 캐릭터성을 벗어나는 거다. 그리고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어떤 설정적인 스토리, 얘의 어떤 이유를 감안하지 않고 어떤 전방위적인 액션이라는 것 자체가 맞는 애니메이션 컨셉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항상 전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우선은 원화적인 요소도 있지만 이런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다. 단 이제 얼굴 쪽 비율 부분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캐릭터 모델링 리드님이랑 좀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부분을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엔진에 들어갔을 때 제가 보고 온 데 퀄리티의 핵심은 아마도 이 몸 전체적인 검은티티한 그러니까 투톤의 텍스처 부분과 그 다음에 이 털 부분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얘가 게임에 보면 시네마가 있고 실제 얘가 대사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포악하고 어떤 자기가 뭔가 그 미지 에너지에서 잠식이 돼서 자기 욕망이 어떤 요괴화 됐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어느 정도 지성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 여자애랑 이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 근데 이제 요괴화 됐을 때는 지성이 앞서기보다는 이제 약간 좀 본능적인 요소들, 그래서 대사 어떤 스타일이나 표현 자체가 좀 제한적인 요소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런 형태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제 페이셜 부분,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한 형태는 아니고 한 51개에서 한 최대 60개 정도의 페이셜 애니메이션이 기본 셋업이 될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는 오토메이션된 솔루션을 통해서 페이셜을 구축할 건데 그런 형태가 표현이 될 거고 지금 원화에서 나온 형태처럼 이 돼지스러운 이 구강 구조에 대한 부분도 얼추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 배경 의상을 다 한번 열어볼까요? 예, 의상, 액세서리 의상. 그 다음에 여기 내려볼게요. 자, 의상 오케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강 구조 관련된 분들은 얘가 나중에 클로즈업 되고 그 눈동자가 돌아갈 때 이 주위에 있는 근육 부분들도 블렌드 쉐이프로 처리가 될 거기 때문에 그거 아마 이 친구는 애니메이션 작업은 바이패드에서 맥스 바이패드에서 작업할 수도 있다고 보고 물론 모션 캡처를 할 거죠. 바이패드에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얘에 대한 리깅이나 그 페이셜 컨트롤 부분들은 마야에서 스켈레탈 메쉬를 만들어서 언리얼로 넘길 수도 있겠다. 물론 본과 모든 건 똑같아야겠죠. 애니메이션과 애니메이션이 사용하는 어떤 그 맥스상에 있는 스켈레톤 메쉬와 이게 실제 여러 가지 그 블렌드 쉐이프나 기타 등등이 셋업되어 있는 표정 연출이 셋업되어 있는 스켈레탈 메쉬와의 어떤 연동성을 명확하게 갖고 있고 FBX로 공유를 할 텐데 그것과 상관없이 얘의 표현이 얄팍한 형태의 표현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표현 연출 위한 구강 구조와 기타 등등은 적절하게 현재 잘 표현이 됐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헤어도 뭐 실제로 뭐 이제 초반에는 이제 엘렘빅을 이용해서 물리가 적용이 되는 헤어도 좀 생각을 했었는데 퍼포먼스 관련 차원을 감안을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판단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그러니까 폴리플랜, 예, 그러니까 폴리곤 베이스로 한 형태로 갈 것 같고요. 지금 헤어도 보면 실제 와이어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뭐 이런 형태의 플랜으로 폴리곤 플랜으로 가고 이 끝단 부분들을 본과 연결을 시켜서 엔진상에서 애님 다이나믹을 적용을 시켜서 자동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흔들리게끔 하는 형태의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스전이라서 최대치까지 퀄리티 올릴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근육이라든지 살점이라든지 이 앞에 있는 요런 이제 액세서리 부분들도 최대한 흔들리고 되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효과들을 좀 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상황과 퍼포먼스를 좀 봐야 되는 부위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보면은 액세서리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좀 재해석을 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캐릭터 리드께서 전체적인 룩을 보니라고 지금 이 원화에 있는 것대로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어차피 좀 공정 중이니까. 그래서 저는 뭐 상관없고요. 그 부분을 소통을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룩을 보기 위해서 셋업을 하는 거고, 실제 보면 뭐 허리춤에 들어가는 이런 요소들이라든지 팔뚝에 있는 이런 요소들도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의상 쪽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이 의상 에너지가 전체적인 룩의 어떤 퀄리티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죠. 왜냐면 그게 선행적으로 나와야 퀄리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게 이 해석 부분이 있는데 이 뒤쪽 해석 부분은 제가 좀 뭐 같이 좀 협의를 좀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약간 좀 다른 식으로 좀 해석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원화를 절대적으로 똑같이 해석하는 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시간 안배나 기타 등등을 봤을 때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지 왜 원화는 다르냐 이거 부분들은 이거는 이제 시간을 아주 많이 넣어놓고 개발할 때나 가능한 얘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압축 프로덕션 및 개발 방향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유연하게 접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좀 해야 될 게 이제 팔뚝에 들어오는 액세서리들, 그 다음에 이 목쯤에 있는 액세서리들이 좀 안쪽으로 좀 들어와야 되겠죠. 원화처럼 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거는 이제 추가를 하면서 판단하면 될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왼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좌우 대칭적으로 좀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원화에 나왔던 부분들이 아마 들어가줘야 사실은 이 지금 소재감이 좀 틀리거든요. 이 소재감이 틀리게 들어가야 전체적인 룩이나 퀄리티의 어떤 그 개념이 바뀔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천이고 이게 어떤 소재감이 달랐을 때 이제 반사도라든지 특정 요 중간에 들었던 이 금속성 부분들이 더 확실하게 어필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우리 캐릭터 리드님이랑 제가 한번 협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밑에 쪽 부분들도 사실 좀 더 뜯어야 돼요. 실제로 보면 좀 더 뜯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근데 대세 지장은 없다. 저는 이제 액세서리 이 부분, 그다음에 이쪽 왼쪽 그 어깨, 이쪽이죠. 이쪽 어깨 부분에 대한 그 좀 처리 부분이 전체적인 어떤 그 뭐 색감 반사도나 질감, 소재적인 대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뭐 느낌 부분들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 일정으로 봤을 때는 요거는 이제 기본 몬스터와 기타 등등 작업하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계속 그 퀄리티를 올려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하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단 뭐 이제 한 5월 정도 안에서는 좀 끊어서 6월 초가 됐던 5월 정도까지는 끊어서 어느 정도 매김질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 선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애니메이션적으로 어떻게 연출하냐 문제고, 이 부분 관련돼서는 저희 내부서도 이제 뭐 그러니까 모션 컨셉을 잡기 위해서는 좀 로코코를 지금 사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야 뭐 이제 좋은 퀄리티하면 광학식 모션 캡처를 쓰면 되지만 그거는 실제 이제 제작 비용 대비 또 피드백을 기민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좀 변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 부분을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컨셉처럼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로코코 모션 캡처 솔루션을 좀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본격적으로 할 때는 이제 그런 옵티컬 베이스의 모션 캡처 장비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선택들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선은 요약을 좀 하자면 이럴 것 같아요. 전체적인 퀄리티 흐름상으로 문제가 없다. 그리고 얼굴 쪽에 사이즈 문제가 좀 있는데 이 부분은 크게 대세 지장 없다.
그리고 다리는 원화보다 훨씬 더 좀 길게 나와야 되는 좀 부분들이 좀 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마지막으로는 액세서리 부분과 의상의 특히 왼쪽 어깨 부분에 대한 해석에 대한 분들은 좀 변동수가 좀 필요할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이 팔뚝에 들어가는 이 좌우 비대칭적인 연출도 실제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이 있고, 하체 쪽 브라는 이 의상 뜯어지는 부분들도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하거나 변수가 있을 수 있다. 단 하체 쪽 뜯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세 지장은 없다라는 판단이 좀 되긴 하네요. 리드님 작업하시는 너무 고생이 많고, 이 부분은 더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더 퀄리티가 더 제대로 멋지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도 이제 뭐 제대로 더 파이팅해서 멋지게 꾸준히 아주 자주 할 터이니 여러분들도 소통하시고 여러분들과 소통해서 우리 모두 같이 힘을 내고 멋지게 결과물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반짝쌤이었 이현PD였습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